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입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에서는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이슈가 여전히 좀 작용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코스피는 주간 기준으로 1% 가깝게 하락하면서 2110선에서 종가 형성됐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초가 공약주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두산입니다. 지주회사 두산이고요. 동사의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각각 4조 9,647억 원, 영업이익은 4,253억 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그런 좋은 실적이 기대가 되는데요. 특히 자체 사업이 중요합니다. 이 자체 사업 영업이익은 710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4분기 만에, 4개 분기 만에 다시 분기 700억대로 복귀하는 영업이익이기 때문에 별도 기준 영업이익 710억 원 복귀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두산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중국 굴삭기향 매출 감소 때문에 모트롤 부분은 좀 감소가 예상이 되지만 카메라 모듈 고도화, 무선 이어폰 확산 등 FCCL 수요 증가가 실적을 이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3분기 역시 자체 사업 기준 777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하면서 분기 700억 원의 영업이익이 안정적으로 지속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관점이고요. 전체 2019년 연간 영업이익은 2,710억 원 별도 기준이고요. 전년 대비 13%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또 특징은 분기 배당을 하는 회사인데요. 분기 단위로 1,300원에 배당을 하고 있고 연간 기준으로는 5,200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간 주당 배당금 5,200원 기준으로 지난주 금요일 종가 시가 대비 5.34%의 높은 배당을 가지고 있는 고배당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또 회사입니다. 배당도 많이 주는데 실적도 좋아지는 그런 구간에 들어서는 두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고요. 매수가는 오늘 시가 목표가 15만 원, 손절라인 88,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산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그리고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최낙철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신일섭 소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7월 5일에 주셨던 미스터블로 0.42%의 수익률 가져가고요. 6월 27일에 주셨던 한섬은 0.82%, 그리고 6월 17일에 주셨던 파세코는 19.43%의 수익률을 가져갑니다. 엠플러스는 손절가 터치하면서 포트에서 제외됐습니다. 네, 최낙철 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6월 19일에 주셨던 오텍은 0.4%의 수익률을 가져가고요. 6월 17일에 주셨던 엔텔스는 손절가 터치하면서 포트에서 제외됐습니다. 네, 신일섭 소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부터 덱스터 올라와 있습니다. 1.17%, 4위에는 롯데칠성 1.18%, 그리고 3위에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올라와 있습니다. 1.42%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고요. 2위에는 베뉴지 올라와 있습니다. 5월 20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5% 가까운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위에는 파세코 올라와 있습니다. 6월 17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수익률 20%에 가깝습니다. 네, 최낙철 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에는 파수닷컴 올라와 있습니다. 12.98%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4위에는 윈스 올라와 있습니다. 13.17%, 그리고 3위에는 나이스 평가정보 올라와 있습니다. 14.54%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2위에는 오스템 임플란트 16%, 그리고 1위에는 한송네오텍 올라와 있습니다. 25%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갑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 8입니다. 8위부터 함께 보시면요. 반종민 소장의 SG 세계물산 올라와 있습니다. 5월 14일에 매수 eng겨주셨고 수익률 25% 이상 가져가고 있고요. 7위에는 홍기범 연구원의 INC 올라와 있습니다. 5월 28일에 매수 eng겨주셨고 수익률 26.2% 이상 가져갑니다. 네, 그리고 6위에는 하츠기위원회 다산 네트워크스 올라와 있습니다. 5월 16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33.65% 가져가고요. 5위는 한정민 팀장의 진양화학 올라와 있습니다. 5월 29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40.42% 가져갑니다. 네, 그리고 4위에는 반종민 소장의 솔리드가 올라와 있는데요. 4월 30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43.63%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일단 3위부터 2위까지는 홍기범 연구원의 종목이 나란히 올라와 있습니다. 3위에는 제로투세븐 올라와 있습니다. 4월 30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61.93% 가져가고 있고요. 2위에는 본느 올라와 있습니다. 5월 21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73% 이상 가져가면서 목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반종민 소장의 ST시스템이 1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수익률이 무려 3자리입니다. 109.94%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일섭 소장님께서 이 파세코를 추천해 주셨는데 6월 17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현재 20%에 가까운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에도 그 홈쇼핑을 몇 개 봤는데요. 네. 계속 하더라고요. 그 파세코, 신일산업 이런 것들 에어 서큘레이터, 창문형 에어컨 엄청 하던데 파세코는 주로 창문형 에어컨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물량이 없대요. 물론 그 어떤 그 마케팅적 기법에서 뭐 물량이 뭐 한정된 물량을 준비하고 뭐 이런 것도 약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창문형 에어컨이 실제로 히트 상품으로 그 가전 분야에서 히트 상품으로 꼽혔어요. 상반기. 그러니까 창문형 에어컨 보니까 그걸 계속 강조하더라고요. 제가 말한 거를 뭐 여성들이 요즘에 안전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그거 혼자 사는 여성들이 설치 뭐 부르고 이런 거 좀 꺼려 하거든요. 근데 창문형 에어컨은 그 뭐 항상 보면 홈쇼핑 보면 피켓으로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을 지적해 주잖아요. 근데 거기서 보면 항상 이제 뭐 구멍 타공이 필요가 없다. 벽에 구멍을 안 뚫어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창문형 그 에어컨이다 보니까 혼자 설치를 해서 설치기 기사가 필요 없고 설치비가 필요 없다. 그거를 계속 이제 피켓으로 해주는데 맞아요. 그게 창문형 에어컨의 이제 최대 장점이 그거예요. 자기가 설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창문의 크기가 그렇게 상관이 없어요. 그냥 위아래가 늘려져서 창문을 붙이는 게 아니라 반쯤 열고 거기다 그냥 걸쳐 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사 갈 때 떼갈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쇼호스트가 나서 뭐 저도 전셋집에 살아요. 이걸 되게 강조하더라고요. 저도 전셋집에 살아요. 못 안 뚫어도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혼자 사는 여성들이 굉장히 지금 선호를 하기 때문에 창문형 에어컨이 파세코가 지금 좀 히트 상품으로 올라가서 예를 들어 뭐 다른 냉방기기를 만드는 회사들보다 지금 현재 트렌디한 것에 지금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더 파괴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제일 앞서 나가고 있고 실제로 그래서 냉방기기와 공기청정기를 같이 만드는 회사들 그 중에 공기청정기를 만들었던 회사들은 미세먼지 관련주로 한번 사이클을 크게 탔고 그 다음에는 냉방기기에 좀 더 그 비중이 높은 회사들 중점으로 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파세코는 가장 트렌디한 지금 인기가 있는 창문형 에어컨을 중심으로 지금 매출을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홈쇼핑을 보신 분들도 이해를 하시겠지만 파세코에 주목을 왜 해야 되는지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철 팀장님께서 5월 29일에 한송 네오텍을 추천 의견 주셨는데 현재 25%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송네오텍은 OLED 제조 공정 중 핵심 공정인 유기물 중착 공정 관련된 파입 메탈 마스크 장비 및 검사 장비를 주력 제품으로 방막 봉지 공정과 모두 공정 관련 장비를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디스플레이 산업은 LCD에서 OLED로 급격한 산업 환경의 변화가 있고 특히 중국 업체들이 OLED 캐파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 점유율 85%를 차지하고 있는 한송네오텍은 인장기 등 마스크 공정 장비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중국발 수주가 예상이 되어 실적이 더욱더 개선이 되어 주가 또한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일섭 소장님께서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이거 지금 3분 남았는데 이거 뭐 어느 정도 변동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거래소는 급락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2,100선이 깨서 이거 근데 이 우리나라 증시를 진짜 너무 좀 심해요. 인간적으로 코스닥은 더 심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우리가 예를 들어 뭐 형광등을 달더라도 뭐 KS 마크라던가 뭐 식품을 하더라도 뭐 햇섭이란 거 뭐 그것도 좀 뭐 어떤 부정부패가 많이 있다고 뭐 뉴스에 나오지만 어쨌든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인증한 거를 조금 믿고 사잖아요. 소비자들은 어떤 데이터를 갖고 사요? 그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시장의 어떤 요건을 문턱을 넘어서 상장한 기업들이잖아요. 그리고 거래소나 코스닥에서 홍보를 했잖아요. 이런 기업들에 투자를 해라. 그럼 그만큼 솔직히 안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지인을 통해서 이상한 비상장 주식을 추천받던 거네 이런 것보다 훨씬 안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솔직히 뭐 인터넷 여론을 봐도 그렇지만 좀 이거 너무 심하다 인간적으로. 거래소 코스닥을 믿고 투자를 했는데 뭐 이 회사는 아무것도 없는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회사였더라.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을 추천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좀 이상한데 그걸 추천하는 것 자체도 좀 이상한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다들 믿질 못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례가 지금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혼자만 지금 따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증시가 지금 어떻게 보면 결정을 거의 지어줬거든요. 지금 위가 뚫렸어요.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빼고 위가 뚫리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지금 박스권이 뚫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새로운 시세가 시작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발맞춰서 갈 수 있는 지금 구조가 안 만들어져 있고 오히려 신뢰받지 못하는 불신뢰하는 그런 부분만 있어서 너무나 안타깝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순간에 뭐 되돌릴 수가 없는 거고 이번엔 이렇게 조금 외롭게 이런 식으로 좀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요즘에 해외 증시 하도 하라고 하는 게 굳이 그 마케팅뿐만은 아닌 거예요. 진짜로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해요. 워낙에 우리나라 증시가 따로 가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도 굉장히 어려운 장세가 예상이 된다. 그래서 개별주에 집중을 해야 되지만 개별주도 보시면 시초가에 이미 떠서 시작해서 그걸 잡으면 오후에 다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민감하고 발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굉장히 오히려 손실이 나는 장세가 계속된다. 우리나라는. 염두에 두시고 아주 면밀히 잘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7월 8일 월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일단 실적 시즌이 본격화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주요 기업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좀 내놓았지만요. 일회성 수익이 실적에서 큰 부분을 좀 차지를 하면서 일회성 수익을 제외한 영업이익은 기대 이하일 것이다라는 분석 나왔습니다. 이 실적 불확실성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 나오면서 삼성전자는 좀 빠지면서 지난주 금요일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또 LG전자도 2분기 이 기대 이하의 실적을 내놓으면서 증권사들 오늘 아침에 앞다퉈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 증권사에서 가장 많이 낸 리포트는 바로 대한항공의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입니다. 이 실적 시즌이 본격화된 만큼 실적에 따라서 시장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각 종목들의 흐름 어떤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하락세입니다.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하락세 이끕니다. 삼성전자 2% 가깝게 하락하면서 44,800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1% 넘게 빠졌었죠. SK하이닉스 오늘 2% 넘게 빠지면서 여전히 7만 원 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6만 6천 원대까지 내려오면서 현재 출발하고 있고요. 현대차도 1% 넘게 하락합니다. 14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이 현대 기아차도 상반기 판매량이 오히려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에서 좀 깊은 판매 부진에 빠지면서 국내와 다른 해외 지역에서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판매 실적이 뒷걸음질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실적에 대한 우려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도 0.48% 하락세 20만 7천 원 선까지 내려오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하락세입니다. 일단 LG화학 0.5% 이상 빠지고요. 현대모비스도 현대차와 함께 빠집니다. 1% 이상의 하락세 23만 원대 턱걸이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단 순위에는 변동 없습니다. 포스코 여전히 8위권, SK텔레콤도 9위권 지켜내고 있고요. 신한지주 0.45% 약보합권 44,200원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코스피 1% 가깝게 빠지면서 단숨에 20포인트 빠졌습니다. 2100선 이탈하고 2090선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은 약보합권 0.43% 하락하면서 691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나타냅니다. 일단 CJ ENM만이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난주 금요일에는 좀 반등세 나왔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2% 이상 상승했는데 오늘 1% 넘게 빠지면서 출발합니다. 57,000원대 턱걸이하면서 흘러가고 있고요. 신라젠이 지난주 금요일에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6%대 급등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49,000원대까지 내려왔는데 오늘은 1% 가깝게 빠지면서 49,000원대 턱걸이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최근에 좀 많이 빠졌던 이 바이오 종목들이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헬릭스미스도 2% 강세로 지난주 금요일에 마감이 됐었는데요. 오늘 1% 빠지면서 출발합니다. 18만 원대에서 출발하고 있고 메디톡스가 5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지난주 3% 가깝게 상승하면서 좀 5위권까지 올라오는 모습 보였는데 오늘 1% 가깝게 빠집니다. 44만 원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펄어비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하락세 이어갑니다. 0.8% 하락하면서 여전히 19만 원대에서 횡보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지난주 금요일에 1%대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나홀로 빨간불 켜냅니다. 1% 상승하면서 68,700원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휴젤 1% 가깝게 하락하고 있고요. 셀트리온제약 여전히 9위권입니다. 약보합권 47,000원대 그리고 KMW 1% 가깝게 하락하면서 41,000원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일섭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3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종목 호텔 신라입니다. 지금 뭐 거래소에서 할 만한 게 이런 탄탄한 거밖에 없지 않나. 거래소 오늘 상승률 상위를 봐도 다 그 우선주 아니면은 그 천연가스와 그 유가에 관련된 그 레버리지 ETF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 어떻게 보면 부과돼 버렸어요. 지금 상승률 상위 보면 주식이 아니라 다 ETF들이 상승률 상위를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또 오늘 거꾸로 간다. 이제 장이 조금 사실 지수면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증시를 약간 피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좀 물론 세계 증시가 제가 봤을 때 미국 증시가 그냥 급등을 해버리면은 우리나라도 뭐 그 혼자 끝까지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차트 모양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지금 아까 어떻게 보면 절벽에 서 있는 듯한. 왜냐면 여기서 무너지면은 월봉에서 쌍봉이 나오면서 지금 60개월 선이 무너지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코스피는 60개월 선 밑에 있고 120개월 선이 무너지는 거고 이 지금 코스닥은 걸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깨지면은 지금 아무리 지금 다른 나라들은 지금 다 쌍바닥의 모양이거든요. 완전히 데칼코마니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 밑으로 빠지면 지금 이 중요한 이동평균선들이 깨질 상황도 지금 발생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종목은 사실 버틸 수가 없거든요. 어떤 종목도 사실. 그래서 버티는 종목이 몇 개가 있을 텐데 몇 개가 수천 개 중에 그거를 찍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일단 지수가 너무 안 도와주는 상황이라 그걸 염두에 둬야 되고 그 와중에도 이제 호텔 신라는 그래도 이제 탄탄하고 뭐 완전히 뭐 지수 때문에 약간 흔들릴지언정 기업이 뭐 무너지는 일은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여름이라 호텔 면세점 관련주에 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행 관련주는 지금 사실 좋지가 않거든요. 하나투어나 모두투어가 지금 이게 상당히 안 좋아요. 지금 이게 다 깨졌어요. 장기 시세가 깨져서 사실은 이게 장기적으로 추천도 사실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1등, 2등인 하나투어, 모두투어가 2007, 8년도 뭐 그때 경제 위기라던가 2011년도 위기 때보다 지금 세계 금융위기가 아닌데 거기가 다 깨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에는 좀 그 과하게 말하면 패키지 여행이 그 어떤 폐해들이 이제 좀 반복이 많이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그 거론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인식을 강하게 갖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다들 이제 개별 자유여행으로 다 이거 조금 팁 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그 검색을 잘 하시니까 그런 식으로 다 빠져나가 버린 게 아닌가. 그걸 돌리려면은 또 이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왜냐면 그런 마음이 돌아서면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팬들의 힘으로 이룩한 거예요. 그 부가. 근데 정말 팬들의 마음을 끝까지 해친다고 하면은 이제 마지막 남은 팬들마저 돌아서게 되면 그때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여행도 사실 좀 그렇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면세점은 그래도 여행은 이제 하나투어 모노투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여행사를 이용해서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조금 더 힘든데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랑은 조금 차원이 틀려서 예전처럼 같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같이 떨어지고 있긴 한데 여행주보다는 폭락을 덜 하고 있다. 면세점은. 그렇죠? 여행주는 이 밑에 저점을 다 붕괴시켜 버렸거든요. 그러면서 면세점주가 여행주보다는 조금 낫다. 그런 여행이나 면세점주 그쪽 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아무래도 여행주는 지금 좀 피해야 될 것 같고 중국인 대상으로 하는 면세점주가 조금 낫다. 이 따이꿍에 집중됐다는 거는 약점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 일본하고 지금 뭐 굉장히 문제가 돼서 뭐 이재용 오늘 메인에 위에 떴더라고요. 이재용 부회장이 출국을 했다 일본에. 근데 그것 때문에 국산화를 해야겠다. 왜냐면 일본이 뭐 점유율을 완전 과점을 하고 있는 부분, 반도체 소재나 이런 쪽, 웨이퍼 그쪽을 건드려 버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근데 여기도 약간 면세점도 마찬가지인 게 따이꿍 그러니까 그 보따리상들이에요. 중국 보따리상. 그러니까 자기가 소비하기보다는 보따리상이 완전 휩쓸어 가가지고 그거를 재판매하는 거예요. 중국에 가서. 근데 그 따이꿍들을 뭐 제재할 수 없는 게 따이꿍들이 워낙에 매출을 많이 올려주기 때문에 그게 커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번에 보셨다시피 사드보복으로 이제 눌러버리니까 따이꿍으로 매출이 집중됐던 부분 때문에 그런 안 좋은 불황기에는 타격을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안 그래도 동남아시아 그 좀 한류가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동남아시아 쪽을 막 좀 공략을 해서 실제로 태국이라던가 뭐 이쪽 그 동남아시아 매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이꿍으로 집중됐던 이 부분이 동남아시아 고객으로 다변화되면서 조금 완화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영세식당 운영으로 해서 그 중장년층 대상으로 맛있는 제주 만들기 프로그램 이런 거 운영한다던가 인스타그램 보시면은 그런 활동들이 잘 나와 있어요. 대학생 대상으로 한 중국인 유학생 봉사단 프로그램이라던가 청소년 대상으로 한 드림메이커 프로그램 운영. 요건 지금 제가 호텔 부분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름이 호텔신라인데 면세점 비중이 너무 높아서 사실 면세점 얘기를 먼저 해야 돼요. 호텔 비중은 사실 되게 적거든요. 그래서 지금 면세점 쪽은 이렇게 다변화하고 있고 호텔 쪽은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잠재적으로 뿌리고 있어요. 이쪽에 보면은 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중국인 유학생 봉사단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호텔신라에 지금 뭐 여름에 되면 망고빙수가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해외에 직접 나가서 그 조리장 분들이 망고빙수를 만들어서 대접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잠재 고객을 유치를 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좀 강하게 올랐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자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밑에 지금 60개월 선이 지금 깔려 있는 상태라 지금 이게 5년짜리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매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손절가 8만 원, 목표가 10만 원입니다. 두 번째는 신일산업입니다. 제가 그 주말에도 홈쇼핑들을 돌려봤다고 했는데 파세코는 거의 창문형 에어컨을 지금 팔고 있더라고요. 모든 방송에서. 그리고 신일산업은 대부분 에어 서큘레이터를 팔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파세코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비중이 낮긴 하지만 그 뭐라고 했죠? 시원하게 되면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모기라고 했잖아요. 보니까 실제로 그 파세코의 파세코의 지금 창문형 에어컨 보니까 제가 본 거는 대부분 60만 원대를 형성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무이자 10개월 해줘서 6만 원대면 살 수 있다 뭐 이러는데 그걸 사면 파세코에서 만든 모기 포충기를 사은품으로 껴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기 포충기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거는 냉방기에도 관련되고 그럼 냉방기 다음으로 찾아올 해충에도 관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물론 사은품으로 껴주지만 해충기도 만들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신일산업 같은 경우는 에어 서큘레이터를 아주 중점적으로 팔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쪽이 고성장인데 신일산업은 매출 비중 60%가 선풍기에서 나와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선풍기는 뭐 날개 없는 선풍기까지 진화를 해서 국산도 날개 없는 선풍기가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에어 서큘레이터거든요. 이거는 좀 진화된 다른 부분인데 에어컨과 어떤 겸용으로 쓸 때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게 발생되는 에어컨이 아무리 좋아도 집안 구석구석 가기 힘들어서 에어 서큘레이터를 설치해서 집안 구석구석 멀리 보내주는 역할을 해서 냉기가 오랫동안 보존되고 구석구석 가게 하는 신일산업이 그 부분을 노리더라고요. 마케팅 초점도 다 그렇게 가 있더라고요. 뭐 쇼호스트를 말하는 거 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에어컨을 사용하시죠? 근데 사용하면 구석구석 갑니까? 전혀 안 갑니다. 이러면서 에어 서큘레이터가 반드시 있어야지 에어컨의 효율이 높아진다. 이런 거를 되게 중점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일산업은 에어 서큘레이터를 하는데 이쪽이 고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중점적으로 팔고 있고 매출의 어떤 지금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2,500원대 고점을 돌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500원대가 2014년, 17년, 18, 19년 세 번을 막혔어요. 지금 3전 4기의 도전이거든요. 여기가 근데 뚫리게 되면은 정말 빵 터지는 상황이죠. 여러 번 못 들었기 때문에 더욱 강력하게.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파세코와 신일산업 그래서 1, 2 종목으로 지금 이번에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 1,800원, 목표가 3,000원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덱스터입니다. 덱스터를 갖고 온 이유는 살아남았어요. 뭐냐면 지금 굉장히 이제 팬들이 많이 생겼어요. 아스타련덱이 제가 처음에는 인터넷 여론이 정말 도배가 되다시피 안 좋더라고요. 부정적으로. 제가 알바들인지 누군지는 알 수가 없는데 전체적으로 비중을 봤을 때 그렇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보다 보니까 스토리 라인이 괜찮고 나는 재밌는데 왜 그러냐. 너네 너 인생 살기도 바쁜데 왜 여기 와서 그러느냐. 안 보면 되지.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팬층이 두꺼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과는 시청률인데 시청률이 두 자릿수를 결국 못 갔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6회 전에 좀 뭔가 반등이 나와야 된다. 왜냐면 6회는 솔직히 정주행할 수 있거든요. 좀 인내심이 좀 적은 사람도. 근데 10회 이상 지나면 그걸 따라가려면 10회를 정주행해야 되는데 한 번에 좀 피곤하잖아요. 솔직히 너무 길어서. 근데 6회 이전에 그 시청률이 반등이 안 나오다 보니 지금도 5%에서 많이 나면 7% 그 사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인지 CJ ENM과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의 주가는 그거 한방 사실 CJ ENM은 솔직히 말해서 그거 하나로 어떤 좌지우지되는 기업은 아니거든요. CJ ENM이 하는 사업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근데 그게 워낙에 이슈가 커서 그런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아직도. 지금 2016년 저점까지 가고 있거든요. CJ ENM은. 스튜디오 드래곤도 지금 저점 붕괴됐죠. 지금. 그런데 덱스터가 살아남았어요. 덱스터가 조정을 거의 안 받았거든요. 왜냐면 이게 후반기 작업을 다 했어요. CG를.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슈가 저는 전환이 됐다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시즌 1이 끝났잖아요. 시리즈물이잖아요. 아스테론데이가. 일단은 휴식기를 가지기 때문에 이 이슈가 좀 사라져요. 그리고 그 순간 잘 버텼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얘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지금 물론 배우빨로 다 되는 건 아닌데 배우가 정말 강한 건 사실이에요. 지금 이병헌, 하정우, 마동석이면 지금 사실 주연 배우들 다 여기 다 들어간 거거든요. 최근에 주연 하나씩 맡은 사람들 다 들어간 거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백두산 해가지고 지금 나오는데 이게 CG가 안 쓰일 수가 없는 상황이죠. 한반도를 뒤덮은 백두산 연쇄 폭발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아마 좀 성과가 나온다고 하면 이게 1,000만을 가든 200, 300을 가든 어떤 성과가 나온다 하면 또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주가도 이제 잘 버텼고 아스타련덱으로 잘 버텼고 20개선 위에 살짝 걸쳐놨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CJ 예능과 스튜디오 드래곤과는 다르게 이슈를 비껴나가고 하반기가 오히려 기대가 되는 그 작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지금 노려볼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위지익 스튜디오와 덱스터를 같이 보고 있었는데 계속 그렇죠? 위지익 스튜디오도 결국에는 보세요. 어떤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결국 살아남았어요. 지금 위에 그 박스권을 그리고 위로 가려고 하고 있죠. 얘네 두 개가 결국에는 CG 기술, VFX 이쪽은 약간 그 메인 작과 이슈가 다르게 움직이다 흐름이 이것만 봐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지익 스튜디오가 박스권 돌파가 이루어지고 덱스터가 20개월을 위해서 쌍바닥을 만든다고 하면 기술적으로 얘네는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기대작을 보고 덱스터를 한번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손절가 7,000원, 목표가 10,000원입니다. 네, 호텔신라, 신일산업 그리고 덱스터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최낙철 팀장님의 세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하나제약입니다. 동사는 전문 의약품 생산을 주요 산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중증 통증에 사용되는 마약성 진통제와 수술 및 진정에 쓰이는 마취제 의약품으로 업계 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흡입 마취제 시장에서 세보플로란 성분 제품의 경우 시장 점유율 약 50%로 1위로 높은 진입 장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동사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인데요. 첫 번째는 신규 마취제 레미마졸라 해외 수출 및 위탁 생산 기대감 측면입니다. 파이온사 파트너십 업체들의 국가별 레미마졸람 시파화가 진행됨에 따라 동사 레미마졸람 해외 수출 및 위탁 생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규 마취제 레미모졸람은 전 세계적으로 시판허가 신청이 들어가 2019년 말 일본어를 시작으로
미국, 중국 등 순차적으로 시판 허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동사는 국산 레미마졸라 임상 3상을 성공하였고 일본 레미마졸라 시판 허가 후 국내 시판 허가 신청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또한 동사는 파이온사와 동남아 6개국 대상으로 레미마졸라 수출 판권 협상을 진행 중에 있고 향후 일본 레미마졸라 판권 소유 업체 펀디 파마와 OEM 업체로 선정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동사는 파이온사의 파트너십을 맺은 업체들은 위탁 생산을 위해 국내 주사제 신공장을 중출 중이며 국내 레미마졸라 시파허가 예상 시점인 2021년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19년 매출액은 1,706억 원, 영업이익 382억 원, 전망 측면입니다. 동사의 2019년 매출액은 1,70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6% 증가, 영업이익은 38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9%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18년 출시된 제너릭 의약품 개량 신약 신제품 효과로 순환기 부분 매출액 477억 원, 전년 대비 9.3% 증가를 기록할 전망이며 마약성 진통제 부분도 꾸준히 성장하며 매출액 37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를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익성 높은 마약성 진통제 부분의 성장으로 2019년 전사 영업이익률은 22.4%로 시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신규 마취제 레미마졸람의 해외 판권 획득 및 수출 가능성도 높아지고 2018년 하반기 출시된 개량된 신약으로 매출 성장 효과로 실적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단순 제네릭 사업에서 벗어나 신약 개발을 통해 중장기 성장 동력을 갖춘 기업으로 투자 매력도가 높아 추천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23,900원입니다. 두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아우딘 퓨처스입니다. 동사는 화장품 ODM, 자사 브랜드, 네오젠, 더 마루지, 코드9, 에이지큐어, 서메딕 플러스 등 보유한 화장품 제조업체입니다. 자체 브랜드인 네오젠은 국내 홈쇼핑 및 드럭스토어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 러시아, 캐나다 등 글로벌 홈쇼핑 시장 진출하고 있습니다. 아우딘 퓨처스는 최근 6년간 국내 디자인 어워드 10개의 상을 수상하는 등 업계 최고 수준의 디자인을 실력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사를 추천드린 이유는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다양한 브랜드 라인업 보유 측면입니다. 동사는 2000년대 설립된 화장품 업체로 자체 브랜드인 ODM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사 대표 브랜드인 네오젠, 중국 타겟 브랜드 서메딕, 미국, 유럽 타겟으로 하는 리피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브랜드 인지도가 확대되고 있어 브랜드 매출 비중은 전체 매출의 9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자체적인 디자인 연구소 R&D 센터를 보유하고 있어 트렌드에 맞는 신제품 출시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1분기 수출 비중은 19%로 작년 4분기 11%를 바닥을 통해 다지금 회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해외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 측면입니다. 올해 1분기 매출액은 1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2% 감소,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억 원으로 적자 지속을 시현했습니다. 중국 타겟 브랜드인 서메딕 상해 런칭 행사와 해외 영업 인력 증가 등 판관비 증가가 영업이익 하락의 주된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제품 매출이 증가하고 상품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우디 퓨처스의 자사 제품 집중 전략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4월에 새로 출시한 마스크팩 블랙 캐비어가 최근 2달간 450만 장을 판매하고 있고 서메딕 앰플도 왕홍을 통한 성공적인 마케팅으로 진행되고 있어 향후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2019년 매출액 723억 원, 영업이익 108억 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2019년 매출액은 723억으로 전년 대비 19.1% 감소하였지만 영업이익은 1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4%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상품 매출 감소로 매출의 볼륨을 줄지만 제품 매출 확대로 영업이익 증가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하반기 주요 포인트로는 중국 시장의 매출액 회복, 순위가 높은 왕홍의 마케팅, ODM을 통한 추가 고객사 확보입니다. 올해 자체 브랜드 판매 확대 힘이 따라 쏟고 있어 내실은 한층 더 단단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6,500원, 손절가는 12,000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입니다.
동사는 해양 바이오 의학 신소재인 PDRN, PN 제조 기술 확보하고 있고 해당 소재 기반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및 기타 헬스케어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재생과학 전문 업체입니다. PDRN 및 PN은 그 안정성과 유효성이 확인된 재생의학 원료로 그 조성의 연어의 생식세포에서 분리된 DNA 분절체입니다. PDRN, PN 제조 원초 기술을 바탕으로 관절강 주사인 콘주란 개발, 기능성 화장품 출시, 건강기능식품 해당 물질의 적용 범위를 확장 중에 있습니다. 동사를 추천드린 이유는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PDRN 및 PN 제조 기술 확보, 다양한 제품 라인업 확대 가능 측면입니다. 인체 고유의 재생 메커니즘을 활성화 촉진시키는 PDRN, PN은 제조 기술 확보와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확대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상처 치료 의약품, 태혈성 질환 및 향노화 제품, 기능성 화장품, 건강 기능식품 등 제품 믹스가 우수합니다. PDRN 기반의 재생의약품인 리주비닉스, 리안 저말렉, 그리고 리주란 코스메틱, PN 기반의 안티에이징, 피부 개선 효능을 가지고 있는 의료기기인 리주란 힐러, 관절간 주사인 콘주란 등 제품 포트폴리오가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규 제품인 리엔톡스와 콘주란 성장성 기대 측면입니다. 리엔톡스의 GMP 인증 및 2019년 2월 수출 허가를 받아 동남아, 중동, 아시아 지역에서 수출할 예정입니다. 이들 국가는 미등록 수출이 가능한 국가로부터 K-뷰티와 가격 경쟁력에 힘입어 한국톡신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감안하면 리엔톡신의 점진전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손익분기점이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고 콘주라, PN 기반의 관절강 주사제로 골관절염 환자의 통증 완화 및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되는 신규 제품입니다. 콘주라는 높은 단가에도 불구하고 매출 증가세가 뚜렷이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 히알루로산 관절염 치료제가 침투해 있는 국내 시장에서 가격과 효능에 앞세워 점유율이 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코스메틱 제품의 안정적 성장, 건강기능 출시 예정 측면입니다. 안티에이징 및 미용 분야 코스메틱 제품의 안정적 성장, 그리고 건강기능 식품의 출시 예정 등 신제품 포트폴리오도 확대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홈케어 기능성 화장품인 리주나 힐러 코스메틱은 2017년 출시 이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뿐만 아니라 홈쇼핑 채널 확대를 통해 매출도 증가하고 있고 중국 온라인몰, 샤오홍슈, 타오바오 등에서 인지도가 지속적으로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어액산 이용한 골관절염 건강기능식품도 하반기 출시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 5월 PRP 연어핵산 대한 시가초로부터 개발 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허가를 받아 특허 출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52,000원, 손절가는 37,500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3가지 정보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장이 좀 빠집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1% 넘는 낙폭 기록하면서 증시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 대금도 많지 않고요. 일단 시총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하락가는 가운데 테마주만 움직이는 장이 계속 연출되고 있습니다. 일단 좀 장이 안 좋은 만큼 전략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 소장님, 이런 장에서 좀 어떻게 좀 대응해 보면 될까요? 사실 나가야죠. 제가 좀 덜 완화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인터넷 여론 정말 안 좋죠. 지금 시장에 대해서 신뢰 하나도 없는 거 아세요?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지금 거의 욕으로 도배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지금까지 보여준 게 좀 너무 인간적으로 심하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없다고. 제가 테슬라 모델을 상장시켜준 것도 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도 지금 그 재무제표 들어가시면 테슬라조차도 지금 매출액은 엄청난 매출인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예요. 테슬라도. 근데 그건 테슬라잖아요. 테슬라 정도에 위치한 테슬라 정도의 매출이 나오는 회사들인데 우리나라는 솔직히 영업이익 막 다 4년 연속 적자인데 미래 성장성 가지고 상장시켜 줬는데 그럼 어떤 중간에 성과가 나야 되는데 이게 또 힘든 게 신약을 개발하다가 예를 들어 임상시험이 중단되거나 결과가 안 나버리면 그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뭐가 끝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처음에 그걸 믿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정말 낭패거든요. 코스닥은 지금 그런 상황 구조로 되어 있어서 애들이 다 떠났어요. 코스피로. 아시다시피 다 떠났어요. 하나투어, 카카오, NC소프트, 동서, 포스코, 엠텍인가 다 떠났어요.
그러니까 완전 그냥 바이오판이라 지금은 구조할 방법이 없고요. 거래소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일본 그 얘기 때문에 너무 급락을 해서 갈피를 이것도 못 잡고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방어주들만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는 사실 좀 떠나 있거나 정말로 지금 해외 주식을 좀 하려면 주식을 계속 하고 싶으면 해외 주식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라고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승 탄력 받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모나미입니다. 일본산 불매운동 반사이익 받으면서 오늘도 10% 가깝게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이어서 금요일까지 그리고 오늘까지 상승세 이어오고 있는데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뭐 손에 꼽아요. 우리 특징주 사실 올라가는 것만 고르자면은 뭐 그 대충 몇 개 말하면 플레이위드가 지금 무섭게 상한가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 후속으로 미스터블로 게임주들 요 조그만 것들을 움직이고 있고 줌 인터넷이라는 인터넷 쪽 다시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 모나미 이거 요런 거 그리고 뭐 저기 뭐 덕성이라던가 이런 정말 시가총액 작은 애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를 뭐 솔직히 적극적으로 막 하라고 권하기가 이거 되게 솔직히 겁도 나고 맞죠?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나미도 지금 테마로 급작스럽게 움직이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그냥 아무도 손을 안 대는 모나미가 물론 볼펜을 다 사용하고 있지만 거래량이 거의 없었었어요. 그리고 밑으로 막 빠지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갑자기 이슈가 불면서 보시면은 거의 하루에 움직임조차 없었잖아요. 한 달 동안. 네. 그냥 봉의 움직임이 거의 없었어요. 하루에 막 호가가 거의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급등을 해서 이렇게 되면은 여기 이 첫날에 잡은 사람은 이제 조금 이 시즌을 해볼까 생각하는 사람 그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요거 들어가기가 굉장히 두렵죠. 그러니까 지금도 몇 개 없는데 빨리 해야 돼. 이런 상황 속에서는 계속 아마 순환매가 돌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플레이위도 지금 못 잡잖아요. 이미 막 거의 점상을 가거나 막 이래버리니까 못 잡고 모나미도 지금 특징주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접근하기에는 너무 지금 리스크가 크다. 그러니까 솔직히 홧김에 이런 거 따라서 하다가 아마 경험하신 분은 경험하실 거예요. 지금 장이 너무 안 좋고 할 게 없어서 근데 너무 하고 싶어서 특징주로 네. 올라오거나 이런 눈에 띄는 거 하는데 그러면 더 열받는 결과가 나와요. 손해를 또 보거든요. 네. 약간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은 YMC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세 나옵니다. 하지만 상승폭을 모두 반납한 모습입니다. 최낙천 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YMC 같은 경우는 일본에 지금 오늘 그러니까 미재용 회장이 아무래도 일본에 가서 이제 그 반도체 재료인 그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미 재료가 소멸되었다고 보고 있지만 아직은 저점에서 반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접근하시기보다는 조금은 지켜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그리고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최낙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제일투자연구소 홍기범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께서 6월 25일에 M게임 추천해 주셨는데 이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18% 이상 기록을 하면서 목표가 4,200원 이제 터치를 했습니다. 매도를 해봐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가져가 볼까요? 네, 일단 현재 가격에도 충분히 수익 실현 가능한 구간입니다만 조금 기간을 들여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상반기까지 시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그 소외받았던 게임주들의 주가 움직임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일단 플레이 위드가 로안 M을 출시함에 따라 많은 그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금요일에 게임주들이 대부분 상승분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시장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고 2분기 실적 시즌이 이지만 제조업을 포함한 많은 업종들의 그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요. 주가를 올릴 만한 재료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그 게임주들이 주목받고 있는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엔게임은 게임 섹터들 중 시가총액이 가벼운 편으로 큰 상승률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최근 외국인들이 수급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한 달간 외인들은 약 27만 누적 순매수를 보였지만 최근 3거래일 동안 약 33만 주의 엄청난 물량을 사들여 단기간에 큰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이러한 외인들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안정적인 재무를 바탕으로 주가가 저평가로 인식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0%가 27%가 늘어났고 부채 비율은 매년 낮아지고 있어 주가 순자산 비율인 PBR도 작년에 1점대로 낮아져 상당히 저평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월봉으로도 보시면은 지금 주가도 바닥권에 위치하고 있어 앞으로의 상승 기대감이 남아 있어 2차 목표가는 4,800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오디텍입니다. 오디텍은 일단 반도체 제조 공정을 바탕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칩과 센서 모듈 그리고 시스템이 수직 계열화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투자 포인트로는 센서 사업과 비메모리 사업 성장 기대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센서 제품과 반도체 제품 매출 비중은 각각 50%와 48%로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디텍의 센서 제품은 자동차용 센서 사업, 국가 방인 산업용 센서 산업, 바이오 헬스케어 센서, 스마트폰 산업, 도로 교통 시스템 산업, OE의 기긴 사업 등으로 활용되고 있어 다양한 산업 분야와 연계성이 높은 사업으로 핵심 기술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은 올해 상반기에 가장 한 이슈였던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이 급등을 보였지만 오디텍은 소폭 상승분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메모리 관련주로서 후발 주자로 상승 기대감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주력 제품은 칩 제품 관련 전망을 살펴보면 디스플레이 산업과 관련된 LED 시장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규모도 디스플레이 산업인 LED 산업의 경기 변동과 같은 방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오디텍은 그 주요 매출처인 삼성전자와 LG 이노텍 등이 있는데 삼성 측에서도 지난 6월 디스플레이에 설비를 투자하고 있고 중국 측에서도 이에 발맞춰 대규모 생산 공장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요. 이런 투자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월봉과 주봉 차트를 보시면 지금 주가도 상당히 저평가 구간에 있고 최근 수급을 살펴보면 외국인들은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오늘까지 지난 금요일까지 약 21만 누적 순매수를 보인 상황입니다. 비록 아직까지 실적은 눈에 띈 부분은 없지만 앞으로의 센서 사업과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성장성을 살펴보면 다시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목표가는 6,500원, 손절가는 5,200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네, 오디텍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제일투자연구소 홍기범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1% 넘는 낙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2085선까지 빠졌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개파락 출발했습니다. 2090선에서 출발했다가 9시 20분경에는 거의 10포인트 가깝게 빠지면서 83선까지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1% 넘는 낙폭 기록하면서 흘러갑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이 240억 원 넘게 팔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은 삽니다. 하지만 거래 대금이 많지는 않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일단 오늘의 하락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끕니다. 삼성전자 2% 넘는 낙폭 기록하면서 44,000원대까지 내려왔는데요. 하지만 외국인들 최근 9거래일 동안 큰 폭으로 사들였습니다. 특히나 지난주 금요일 실적 발표를 하면서 외국인들 큰 폭으로 사들인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 2% 넘는 낙폭 기록하면서 66,0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장중한 때는 66,200원대까지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2% 가깝게 하락하고 있고요. 현대차는 이제 보합
보합권까지 돌아왔습니다. 0.35% 약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14만 1,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장중한때에는 상승 전환하면서 2,000원대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셀트리온 나홀로 빨간불 켜냅니다. 1% 가깝게 상승하면서 21만 원 선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는 흐름 답답합니다. 일단 LG화학이 2% 넘는 낙폭 기록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1% 가깝게 하락합니다. 하지만 하락폭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스코는 1% 넘게 하락하면서 24만 원대에서 그리고 SK텔레콤 9위권, 신한지주 10위권 여전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코스닥 1% 넘게 하락하면서 687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개파락 출발했습니다. 692포인트에서 출발했다가 5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686포인트까지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저점 지나고 있습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과 개인이 삽니다. 이 코스피 시장과 수급 비슷하게 가져가고 있고요. 외국인이 100억 원 가까이 매도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나타냅니다. 이제 다시 빨간불 켜내는 종목들이 몇몇 더 보이는데요. CJ ENM은 장 초반과 비교해서는 상승폭 키워나가고 있고요. 펄어비스가 5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최근 외국인들이 큰 폭으로 사들이고 있죠. 오늘 강보합권 19만 8,8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 가깝게 하락, 그리고 신라젠도 1% 가깝게 하락하고 있고요. 헬릭스미스도 1% 넘게 하락하면서 18만 원대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일단 혼조세 나타냅니다. 메디톡스는 2% 가까운 낙폭 기록하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상승폭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함께 6위권까지 밀렸고요. 44만 원 선 턱걸이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오늘 3%대 강세로 다시 7만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증권사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한 여러 가지 리포트 내놔왔습니다. 일단 아스달연대기 시즌 1에서 이 손익 분기점을 달성했고 또 올 하반기에는 다른 텐트폴 작품이 대기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리포트 내놓으면서 오늘 함께 기대감 받으면서 하락장에서도 3% 강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휴젤은 1% 넘게 빠집니다. 40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KMW 1%대 강세 나타내면서 다시 9위권까지 올라왔고 이와 함께 셀트리온 제약이 10위권까지 빠졌습니다. 원달러 환율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4원 오른 1,175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전반적으로 장세가 안 좋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본에 원칙한 그런 투자가 필요해서 오늘 인바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죠? 인바디 하면은 체성분 분석 기기의 그 넘버원 기업 이렇게 이제 잘 알고 계시죠? 글로벌 1위뿐만 아니라 전체 그 해외 한 90여 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그 회사입니다. 수출 비중이 한 80% 정도가 이제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최근에 그 원화 약세로 인해서 이제 동사의 이제 실적이 전체 수혜가 이제 예상이 되는 거고. 회사가 지금 현재 그 인바디 제품의 한 70%를 하고 있죠. 여기에 이제 혈압계라든가 이제 웨이러블 인바디, 소프트웨어 기타 이제 15%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회사가 그 추구하는 이런 거 지금 현재 해외 80%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20%인데 나머지는 미국, 일본, 중국, 유럽이라든가 중남미, 아프리카 이런 쪽에서 23%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갖고 그 변화의 감지라는 것은 해외 시장이 좀 주춤하다가 좀 괜찮게 좀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좋습니다. 미국에서는 그 올해 그 19년도에 한 성장률이 한 33% 정도 되고 유럽 및 중남미가 좀 약한 부분에서 한 57% 이상 증가. 그리고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이런 쪽에서 34%, 중국이 55%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다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회사가 일정 정도 이제 브랜드에 안착하고 해외에서 안정적인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어떤 교체 주기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고가의 어떤 장비를 다시 내놓는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대중적인 제품을 통해서 더 확장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가능해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안정적인 수익권에 일단은 들어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갖고 주가의 흐름 자체가
그동안에 이제 바닥을 치면서 서서히 회복되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의 이런 하락 시 저점 매수는 유용해 보이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드리면서 가격 전략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하락하는 시 원래는 이제 멈추면은 무조건 산다라는 그런 기본 전제이기 때문에 계속 보시다가 장중 저점 내지는 하루 이틀 조정받는 시점에서의 어떤 저점 매수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가 내지 저점 매수를 한번 잘 하면서 전 저점에 근접한 부분 이런 부분은 한 24,000원대 초반 그리고 23,000원대 후반 정도 가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가격대 매수가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29,000원, 손절가는 23,000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바디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개미 배경민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부자겸입니다. 네,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지금 코스피가 마이너스 1.28, 코스닥이 마이너스 1.16%, 지금 급락이 개파락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두 가지의 큰 원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이제 주말에 고용 지표가 지금 비농업 부분의 신규 고용이 22만 4천 명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6월달 전월달에 7만 명 정도뿐이 안 됐는데요. 예상은 16만 5천 명이었고 이렇게 이제 고용 지표가 잘 나오게 되면서 7월달에 금리 인하 부분이 지금 투샷으로 봤었죠. 0.5pp 정도를 지금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고용 지표가 잘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0.25% 정도 그냥 싱글샷 쪽으로 지금 인하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지금 시장이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업종별 섹터별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지수가 급락 중에서도 가장 강하게 지금 튀어오르는 부분은 일본의 지금 반도체 수출 규제 섹터 쪽입니다. 지금 동진 세미칼이 6.35%, 후성이라든지 솔브레인, 마이크로 프렌드 이런 일본 수출 수혜주들이 지금 강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일본이 지금 반도체에 이어서 화학이라든지 자동차 이런 쪽으로 지금 추가적인 지금 규제가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지금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인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양 지수가 하방 지지력을 확인하는 구간으로 지금 진입이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우선 지수 방향성적인 측면에서 코스피 지수를 보게 되면 코스피 지수는 전주에도 0.9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5일선을 이탈하면서 개파락으로 떨어지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상당히 반등을 좀 잡아냈기 때문에 2060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열어놓고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코스닥은 지금 6월 달에도 상당히 상대적으로 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요. 오늘 지금 684 포인트는 5월 달에 저점을 찍었던 자리를 다시 테스트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6월 달에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코스피 대비해서는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슈를 선점한 이슈주별로 공략을 해 들어가는 이런 전략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자, 오늘 시장에서 지금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것들은요. 제가 말씀드렸던 반도체 일본 규제 수혜 관련주 쪽하고요. 그다음에 게임 섹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게임 섹터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해 가지고 많이 눌렸죠. 게임 중독이라든지 시간제 제한이라든지 이런 규제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밀렸는데요.
지금 게임 섹터의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플레이 위드가 지금 상한가에 들어갔는데요. 연 6일째 상한가입니다. 이런 흐름들은 뭐 컴투스 같은 종목들이 2016년대 2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갈 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흐름인데요. 지금 플레이 위드라든지 그다음에 블록체인 게임인 M게임 쪽, 그다음에 웹툰 게임 쪽인 미스터 블루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지금 강하게 반등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이런 강한 모멘텀을 가진 개별 이슈주 쪽으로 공략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오늘 추천주는요, 게임즈 섹터 쪽에 NHN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710입니다. 자, NHN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가지의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2013년 8월 달에 네이버 게임 사업부가 인적 분할해서 상장한 기업인데, 게임 사업부를 주력적으로 매출 쪽에 두고 있다가 이번에 전자결제 쪽 페이코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런 페이코 쪽에 매출이 절반 정도를 지금 차지할 정도로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역시 모멘텀이 두 가지입니다. 이런 페이코를 이용한 결제 및 광고 사업 쪽,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매출이 한 33% 정도 되는데, 이번에 유상증자를 하면서도요, 하나생명이라든지 너부 750억이 유치되면서 기업 가치를 한 6,300억 정도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이 1조 4천억이기 때문에 지금 뭐 페이코의 기업 가치를 뺀다고 하면은 사실 뭐 상당히 저평가 구간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게임 쪽에서도 7월 10일 날 닌텐도 닥터 마리오 월드, 이게 글로벌 출시가 됩니다. 글로벌 출시가 되는데 인지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흥행 가능성이 높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많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요, 뭐 7만 1,000원 밑에서도 매수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8만 5천 원, 손절가는 7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자기민 배경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